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신축생인데 60년 만에 신축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만 60이 이제 되는 환갑이 되는 해에 접어들었던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신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준 데 대해서 보답한 의미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의 애정에 대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계속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첫 영상으로는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불효자 방지법 별로 어감이 안 좋죠? 불효자가 있으니까 불효자를 막는 어떤 법을 이제 제가 얘기해 보려 하는데, 사실은 이거 기출문제 나온 적도 있죠. 자, 여러분, 불효자 방지법, 사실 저런 법을 없애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만들 생각을 했을까. 참으로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저는 참 답답하고, 이렇게 불효자 방지법까지 만들려는 어떤 오늘의 현실이 너무 속이 터지고, 사회가 어찌 됐는가, 우리 사회가 너무 현실이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없으면 좋겠지만,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또, 이런 불효자들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것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불효자 방지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효자 방지법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첫 번째는, 자, 70대 남성 갑은 아내와 사별한 후에 홀로 자녀 AB를 키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본인을, 즉, 갑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AB한테 증여를 하고 효도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 자식들이 마음이 변해서 부모한테, 갑한테 도움을 주지도 않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괘씸했어. 건물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자지간에 소송이 붙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졌어요. 4년간의 소송 끝에 아버지가 졌습니다. 원고는 아버지죠. 그걸 항소했는데 항소에서 졌습니다. 진 이유가 이거예요. 자녀가 어떤 부양물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는지 조건이 상세히 기재안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화가 나겠죠. 부모 부양을 잘한다는 조건으로 건물까지 줬는데 딱 건물 받고 나니까 완전 돌변한 거죠, 자식이. 괘씸하겠죠. 그런데 소송까지 지고 나니까 속에 천불이 더 날 겁니다. 자, 이 사례 하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위 갑이 가진 전 재산 4억 중에 3억을 제3자에게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A, B 자녀 둘이가 제3자를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류분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증여란 것은 공짜로 자기의 재산이나 돈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자,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증여입니다. 민법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증여는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구두를 한 경우에는 증여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증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재산을 자식이 잘 못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재산을 남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미리 주었거나 주겠다는 유언으로 증여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4억 중에 3억을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녀 둘은 남은 재산 1억을 가지고 둘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1억 가지고 상속받으니까 둘이 나누니까 5천만 원만 상속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유류분이 뭐냐면 아버지 사망자가 가진 재산 중에 절반에 대해서는 유류분으로 해서 가지고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준 재산이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억 중에 2억은 유류분이기 때문에 자녀 AB가 제3자한테 대해서 3억 중에 1억은 내한테 내놔라. 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이기게 되면 돌려받은 1억하고 남은 1억하고 합쳐서 2억이 남았죠. 그러니까 A와 B가 갖고 가는 재산은 상속재산분은 각각 1억씩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AB는 유류분 반환 청구서에 이기면
1억씩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정상 상속받을 때보다는 5천만 원씩 더 갖고 하게 되죠. 자, 요런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 사례를 제시한 이유는 이 AB가 말이죠. 부모한테 불효했잖아요. 불효 자식인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원고가 패소했지만 아버지였지만은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제가 볼 땐 불합리해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효자 방지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은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속칭 불효자 방지법으로 부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윤창호법, 뭐 이런 거 법 만들듯이. 그렇죠?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 아닌데 윤창호법 이렇게 부르죠. 사람 이름을 붙였어. 그런 법명은 없죠? 그래서 민법 556조, 558조를 개정하는 것하고 민법 1004조와 1115조 4개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불효자 방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조문은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를 했고 요 두 개의 조문은 국민의힘의 이현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개의 조문 556, 558, 1004, 1115. 이 천사가 좋네요. 불효자를 방지하니까 자식이 천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재론법이 필요 없겠죠. 1004, 1115조. 4개의 조문을 고치는 것이다. 큰 틀에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자,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불효자 방지법 핵심 내용은 요 556조입니다. 그 다음에 558 두 개 핵심인데 더 핵심은 요겁니다. 요게 현행 민법인데 요렇게 바꾸겠다는 뜻이죠. 자, 556조 보겠습니다. 1항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유가 있는 때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고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런 뜻이죠.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결조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뭐 범죄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뭐 폭행을 했다, 상해를 했다, 공갈을 했다. 범죄 행위죠. 증여해제할 수 있다. 이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단순히 부양 의무를 이행 안 한 경우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이죠.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학대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뭡니까? 요거는 단순한 범죄 행위가 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게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돼 있죠. 여기는 단순히 부양 의무를 이행 안 한 것도 해결 대상되고 학대, 폭언 등 신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도 당연히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요것보다는 증여 해제 요건을 좀 넓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 안 할 경우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증여를 해제하게 되면 당연히 재산은 부모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항입니다. 전항 해제권의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용서 의사를 표시한 때는 소멸한다. 자, 이 해제권은 증여해놓고 6개월 지나면 말이죠. 예를 들면 부양금을 잘 인행 안 한다.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증여를 해제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6개월을 2년으로 늘리는 것도 개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를 좀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 558조입니다. 전 3조 규정에 의한 556조, 555, 556, 557조입니다. 전 3조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아버지가 재산을 줬어요. 그런데 1억을 줬는데 7천만 원 이미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고 이미 쓰고 없는 건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억울한 불합리하니까 이미 이행한 부분이라도 증여 해제가 가능하다. 내놔라. 쓴 것도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받은 돈 전부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이 556조, 558조입니다. 이게 서영교 의원의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이현주 의원안입니다. 자, 상속인의 결격사의 1004조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 후 선순위나 동순위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한 자.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당연히 상속이 안 되죠. 재산 상속 못 받습니다. 그 다음 부모에 대해서 고의로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때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상속이 될 수 없죠. 그 외에 3, 4, 5가 있는데 3, 4, 5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해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이 될 수 없다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6호를 추가한 거예요.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자. 죽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부모를 학대한 자도 상속인이 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부모를 학대해놓고 지가 부모 돌아가시면 상속받는다.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학대한 자도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걸 추가한 겁니다. 그 다음 1115조입니다. 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자, 아까는 유류분 설명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재산상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 즉 자녀죠. 자녀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는 자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주소, 거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연락 두절이요. 연락 두절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아버지, 부모는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거 이혼조안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자식이 연락 두절됐을 때는 유류분 청구권을 자녀가 갖지 못한다고 유언으로 부모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테 증여를 과도하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증여했더라도 자식이 유류분을 반환 청구권을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